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토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새만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가 저희한테 오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좀 들어보게 되면 토지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잘 모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토지 투자에 있어서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만 잘 지키면 누구나 승률 90% 이상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는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 요것만 지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9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나머지 10%는 좀 사기를 당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만 아니면은 여러분들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까지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은 누구나 승률 있는 게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쪽으로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농림지역이라든지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관리지역 안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 따로 있고 보존관리라든지 생산관리가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농림지역에 있는 땅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맞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왕이면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바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먼저 원칙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는 토지를 싸다고 해서 매입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요. 사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확률보다도 어렵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거의 다 여러분들 그냥 손해를 보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운으로만 투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투기성이 강하지 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이어야 되고 그리고 도로가 앞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지분 투자하면 기획부동산 생각이 납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지분 투자를 이제 권유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필지에 여러 명, 다수 명이 만약에 거기에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유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막연히 기다렸다가 누군가가 개발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막연한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지키시고 거기에다가 개발이 될 수 있는, 당연히 그 주변이 좋아지고 있는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새만금TV에서는요,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와 그리고 도로에 접혀져 있고 그리고 대출까지도 가능한 단필지 투자, 그리고 주변에 당연히 개발 호재가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새만금 자체가 개발 호재가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지역이 땅이 돈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거는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업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기업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당연히 경제활동이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구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인구 유입이 됨으로 해서 주변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 대한 활용성까지도 높아지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일자리 부분이 늘어나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점검해 보면서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삼성이 고덕 신도시
고덕 신도시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다라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에 엄청난 일자리로 인해서 그 주변에 토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소득 또한 오히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보다도 높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이런 것처럼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땅값, 건물값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은 바로 최근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수많은 기업들, 그 주변 일대에 파급력이 지금 대단하다. 최근에 군산 경기가 조금 안 좋았다 보니까 좀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최근에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수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구 유입이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 또한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군산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 유입이 되고 있다. 당연히 군산 경기는 터닝포인트가 돼가고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땅 가격은 바닥을 찍은 상태고 이제는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거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TV에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정말로 좋은 상담을 통해서 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만금 자동차 여러분들 수출 복합센터를 올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는 착공 얘기까지 나오고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확실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올 상반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상반기인데 따라서 이 시설이 완공되는 내년 6월께 정도 되면 내년 한 6월 정도가 되면 복합센터가 완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 거점으로 견인하는 건 당연하겠고 지역 경제와 군산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산항이 활성화가 된다. 당연히 여기에 따른 군산 경기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내수와 수출용 중고차를 비롯해 중고 건설기계, 농기계 특장차를 취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수출복합센터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국비 275억 원, 도비 95억 원, 시비 129억 원, 그리고 민간 1,100억 원 등 총 사업비 1,599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요. 새만금 산당 5공구 내에 197,824평방미터 규모로 개발되는데 중고차 수출 상사를 비롯해 중고차 정비 튜닝, 부품 공급 등 관련 업체만 하더라도 200개 업체가 입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업체가 200여 개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0여 개의 업체에 따른 일자리가 얼마 정도 만들어질까요? 여기는 한 업체당 물론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서 만약에 틀려질 수가 있겠지만은 200개가 들어감으로 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효과 또한 대단할 겁니다. 자, 생산 유발 효과 993억 원, 부가가치 782억, 고용 유발 효과 1043명, 군산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면은 1043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중고차 센터, 복합센터 하나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만큼의 고용 인구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새만금은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일대에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시너지 효과 또한 이 이상으로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가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몇천 명에서 몇만 명까지 계속해서 이런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당연히 군산 경제에 엄청나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군산 투자의 가장 적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고용 유발 효과 어떻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다. 인구 유입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간 사업자의 PF 대출 요즘에 조금 막히긴 했지만
당연히 사업성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은행에서 PF 대출 꺼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5월께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2월이니까 3개월 후면은 착공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완공이 되며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로 인해서 지역 경제 당연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군산시 환경 관계자는요,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와 수익 창출로 군산항과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지역 경제의 어떤 견인 역할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파급력이 대단할 것이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군산에 지금 이런 수출 복합센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기차 관련 회사들 그리고 이런 테슬라 여러분들 제2 메가팩토리라고 짓는 이런 공장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김관영 도지사가 지금 현재 이야기했던 5대 기업들 5개 이상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주변 일대 대기업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대 심리로 작용함으로 해서 주변 일대 집가 상승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 좀 포커스로 잡아두시고 현재 군산시청이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조촌동 일대로 경제가 이루어져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새만금 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새만금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지역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새만금TV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